한 명의 여성 아나운서가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북한의 대표적인 뉴스 진행자 리춘희 씨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핑크빛 한복을 입고 독특한 억양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미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반세기 동안 북한 방송계를 이끌어온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인생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4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의 막바지였죠. 현재 황해북도 봉산군의 작은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딸이었던 그녀였지만 다행히도 북한 사회에서 핵심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 중 약 30% 정도만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니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녀의 유년 시절은 조선전쟁의 혼란 속에서 보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북한 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아가는 시기를 목격했습니다. 고급 중학교를 마친 그녀는 평양 연극영화대학 연기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마침 조선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은 직후였는데 이때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대량으로 제작되고 있었어요. 전국 곳곳에 영화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영화와 연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거죠. 실제로 이 시기에 제작된 영화들은 북한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체제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은 당시 북한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교육기관 중 하나였으며 이곳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으로 여겨졌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국립연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선중앙방송의 아나운서 후보생 교육도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북한에서는 개인의 희망보다 국가의 필요가 우선이니까요.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 아나운서를 꿈꾸던 아이가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는 배우가 되고 나는 아나운서가 됐다고 말이죠. 이런 일화는 북한 사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적성보다는 국가가 판단하는 적합성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1971년 2월 드디어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로 선발됐습니다. 3년 후인 1974년부터는 본격적인 TV 뉴스 진행자로 데뷔하게 됐죠. 그런데 북한의 국영방송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경쟁률이 정말 치열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평양연극영화대학을 졸업해야 하는데 매년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이 고작 10명 내외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출신 성분이 깨끗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3대에 걸친 가족사가 모두 조사되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웅변대회라는 연설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야 하거든요.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는 150명의 지원자들은 자신의 웅변 실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얼마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심사위원들 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는 인원은 고작 15명 뿐이에요. 그마저도 1년간의 전문 교육을 받은 후 극소수만이 실제로 중앙방송국 아나운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발음이나 발성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충성도까지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방송사 아나운서 시험이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출신 대학이 한정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가문의 배경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되니까요.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욱 험난한 취업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중앙방송국 아나운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가 권력 체계의 일부가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메인 아나운서가 된 리춘희 씨는 그 후 거의 반세기 동안 북한 방송계의 얼굴이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지도를 얻게 됐죠. 그녀가 이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아나운서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청률이나 인기도 조사 같은 것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평가가 아나운서의 지위를 좌우하거든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언론 매체 자체가 정치적 선전 도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의 개인적 매력보다는 체제 선전에 얼마나 효과적인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김정일은 리춘희의 목소리가 침투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이런 의견에 동조했고 그녀의 실력은 다른 아나운서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긴 뉴스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 강렬한 어조와 억양이죠. 위압적이고 힘 있는 발음으로 뉴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화가 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스타일이야말로 북한 방송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표 스타일에는 북한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988년에 북한에서 발간한 방송원 화술이라는 교육서를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이 교재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은 김일성의 교시를 실천하는 사상적 무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아나운서의 말은 언제나 기백을 잃지 않고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텔레비전이 수많은 대중에게 최고 지도자의 사상을 전파하는 중요한 선전 도구인 만큼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 당의 정치적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탈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출신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나운서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면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고 합니다. 북한 아나운서들이 짊어진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모든 북한 아나운서들이 긴장감을 갖고 강한 어조로 원고를 읽는 건데 리춘희 씨의 경우 특히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최고 지도자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떨며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부정적인 뉴스를 다룰 때는 엄숙함을 강조하죠. 마치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감정적인 발표가 김정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흥미로운 일화도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뉴스 원고를 읽으면서 실수를 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2018년 5월 방송에서 말을 더듬거나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실수를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런 완벽에 가까운 그녀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실수조차 북한 내에서는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왔는지를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해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리춘희가 실수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증언이 많을 정도로 그녀의 방송 진행 실력은 전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리춘희 씨는 보도 프로그램의 정규 아나운서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교시와 국가적 중요 소식을 거의 독점적으로 맡게 됩니다. 특히 큰 화제가 된 것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2011년 김정일 사망을 발표할 때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검은색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비보를 전했던 장면들이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김정일 사망을 발표할 때는 목이 메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어 해외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어요. 이런 활약상이 인정받아 그녀는 북한 아나운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1994년에는 북한 아나운서 중 단 6명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인민방송원 칭호를 받았고 2022년에는 조선노동당에서 노동영웅 칭호까지 수여받았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무거운 칭호를 모두 획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노동영웅 칭호는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수준의 훈장이거든요. 방송인이 이런 칭호를 받는 것은 그녀가 단순한 아나운서가 아니라 북한 체제 선전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대우는 방송국 고위 간부나 조선노동당 간부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해요. 특별한 의류와 화장품, 고급 생필품, 승용차 등이 제공되며 명절이나 기념일 등 연 4회에 걸쳐 특별 배급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아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리춘희의 생활 수준은 북한 상위 1% 계층과 비슷하다고 해요. 특히 평양 시내 최고급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반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 대우는 그녀가 북한 체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건국 73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당 고위 간부들과 함께 특별석에 초대되어 김정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념사진 촬영 때도 김정은 바로 옆에 서서 팔짱을 끼는 등
고위 간부들조차 감히 할 수 없는 거리감으로 최고 지도자와 친밀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김정은 역시 리춘희를 상당히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와의 물리적 거리 자체가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데 그녀는 그런 관례를 뛰어넘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실제로 북한 언론에서도 리춘희를 소개할 때 경애하는 동지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로 김정은의 특별한 애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평양에 새로 준공된 고급 아파트 한 채를 그녀에게 선물하기도 했어요. 거대한 소파가 놓인 넓은 거실과 현대식 주방 등을 갖춘 호화로운 집에서 김정은이 그녀와 손을 잡 대화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리춘희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제작 방영되는 등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지명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파격적인 대우는 북한 방송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송인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3년 북한을 방문한 대만의 주요 TV 방송국이 드물게 사복 차림의 리춘희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당시 그녀는 대만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독특한 억양이 아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판 아나운서라는 가면을 벗은 진짜 그녀의 모습을 포착한 소중한 순간이었죠. 인터뷰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신다니 영광스럽다면서도 저는 그저 조선의 평범한 방송원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변했다고 해요. 이런 모습에서 평소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80세가 된 리춘희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까요? 북한 아나운서의 정년은 남성이 60세, 여성이 55세인데 그렇다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은퇴했어야 맞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 은퇴 의사를 밝힌 적도 있어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퇴 후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오히려 그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은퇴 희망보다 국가의 필요가 우선되기 때문에 리춘희 같은 상징적 인물은 쉽게 은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은퇴를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북한 텔레비전 방송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을 김정은이 직접 선발하고 등용하기 시작했거든요. 20대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TV 편성도 드론 촬영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세련되어졌습니다. 김정은이 주도하는 차세대 이미지 구축에 고령의 리춘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었어요. 실제로 최근 북한 방송에서는 젊고 현대적인 이미지의 아나운서들이 등장 빈도를 늘리고 있으며 방송 기법도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의 실력이나 지명도를 뛰어넘는 아나운서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 워낙 크고 쉽게 은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도 중요한 뉴스 보도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적 행사에도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상당한 고령이지만 무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상징성이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리춘희 같은 인물의 은퇴는 신중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리춘희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고난 목소리와 발음 그리고 뛰어난 표현력이 기본 바탕이 됐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개성보다는 체제가 요구하는 이미지에 충실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낸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어요. 또한 반세기에 걸친 꾸준한 노력과 자기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북한 사회에서 리춘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녀는 단순한 방송인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일상 속에 함께했고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그들 곁에 있었거든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굵직한 뉴스의 첫 전달자 역할을 해왔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리춘희의 목소리는 국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리춘희일 정도로 그녀는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반세기 동안 북한 방송계를 이끌어온 리춘희의 삶은 그 자체로 북한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꿈보다 국가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했던 시대적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성공을 이뤄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인생 궤적을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의 작동 원리와 권력 구조, 그리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한 인간으로서 보여준 프로 정신과 장인 의식도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앞으로 그녀가 북한 방송계에서 어떤 마지막 장을 써내려 갈지, 그리고 그 이후 누가 그녀의 자리를 이어받을지도 주목해 볼 만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